나는 계산 나도 겁나 많이 틀리겠는데 계산실. 나는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올림포스 하시는 친구들도 우선 프린트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좀 봐주세요. 자 번호 불러봐. 저요? 1188. 1188 그리고 1188? 1188. 그래? 그리고 88 틀리긴 해. 그리고 그리고 유형 2번. 유형 2번. 유형 2번이래. 잠시만요. 번호로 불러 번호로. 이거 뭐지 그 1209번하고 1210번. 1209, 1210. 그리고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거 바로 옆에 있는 거지. 네, 바로 옆에.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까 뭐냐고. 121로 121. 121, 1116. 네. 그리고 1222. 1222. 하고 그리고 이제 1263. 1263. 64. 64. 그리고 65. 65. 1274. 1274. 75. 75. 그리고 1283. 1283.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다. 일단 서술형 전까지야 이게?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봅시다. 프린트에 1188부터 볼게요. 봅시다. 1188. 자 문제에서 두 점 마이너스 2,4랑 6,-1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있을 거고 6,-2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그어주고 내가 이 녀석을 내 맘대로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대략 이쯤으로 생길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맞죠? 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는데 자 중심 구해보면 이렇게 중점이니까 A, B의 중점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은 2,1 되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 둘의 길이를 구하면 지름이 되는 거지. 그거의 절반하면 반지름이 될 테니까 구해보면 얼마 나오니? 64, 10, 36, 10. 지름의 길이가 10이 나오니까 반지름이 5네. 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보면 x-2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은 25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이 지름의 양끝을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래요. 네. 그러면 얘 좌표평면 위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2,1 이게 지금 중심의 좌표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거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런 식으로 원이 아니라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의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는 이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왜? y좌표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 1인가요 지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거 알고 있지. 네. 근데 원에서 이거 현에다가 그은 수직 선 내리면 이거 2등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길이 하나만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네. 2배에서. 여기 루트 24인가요? 피타고라스에 보면? 루트 6이. 그러면 2루트 6이면 답은 4루트 6이겠네. 서희는 안 적어도 돼. 그냥 듣고 이해해줘. 이 숙제 문제 풀이하는데 적으면 이제 손가락 부신다? 부신다? 진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이제 안 근데 적어도 돼요. 저거 적어. 여거? 그거. 네. 왜?
그 길이가 5cm인 건 어떻게 나와? 5cm는 아니고요. 5고요. 5cm. 보이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니?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네. 그걸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10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절반하면 5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센티미터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은 그냥 5cm 이런 게 아니라 5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처음에는 센티미터로 나왔었거든. 근데 수능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면 여기 60도다 라고 하면 2대 1대 루트 3이 돼야 되죠. 네. 오케이? 근데 수능에서 원칙적으로 실제로 도형이 나오고 여기가 60도면 진짜 2대 1대 루트 3으로 정확하게 그려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생겼는데 구하고 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다. 이런 건 수능에 출제할 수가 없어. 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이 2대 1대 루트 3으로 나와. 네. 그리고 실제로 10cm다라고 하면 진짜 10cm로 나와요. 나와야 돼. 그게 수능의 원칙이야. 1m면은 진짜로. 그림이 주어진다면 와. 진짜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언제였지? 2000 몇 년에 이 새끼가 자를 들고 들어간 거야. 오. 그래서 문제를 안 풀어. 딱 5cm 이렇게 문제를 푼 거야. 안 걸려요? 딱 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 혹시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수능 반입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이 역사적으로 하나씩 생겨가는 거야. 처음에는 반입 금지 물품이 별로 없었어요. 몇 개 없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자를 못 갖고 들어가게 진짜요? 하고. 그 다음엔 샤프도 들고 가면 안 되거든. 그 수능장에서 다 나눠줘요. 샤프는 왜 필기구를. 들고 가면 안 돼요? 샤프 통 안에다가 컨닝 페이퍼를 넣어갖고 가져간 거야. 와.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금지 물품이 생기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센치나 미터나 이런 단위를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다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5, 3, 센치, 미터 이게 아니라 편해졌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 비율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도 많아요. 구하고 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더라. 생긴 건 2대 1대 루트 3이 절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1209가 볼게요. 도현아 1209 너 어떻게 풀었어? 공구요? 1209 A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 B, C 1창 2개랑 3선 하나에 A, B, C 붙여서 3개 연습해요. 그러니까 그 세 직선의 너 나랑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맞지? 세 직선. 교점을 하나씩 구한 다음에 삼각형 방정식에 대입했는 오케이. 그러면 이 풀이 봐야 되거든.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구했는지? 네.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지? 그러니까 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설정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세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구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근데 이게 유형의 특징인데 세 직선이 이루는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걸 도현이가 방금 말했었던 건 교점 구하고 교점 구하고 교점 구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의 유형의 특징이에요. 세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특징적인 삼각형밖에 안 그려져요. 도현아 봐야지. 특징적인 삼각형밖에 안 그려져.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그리는 삼각형의 모양을 먼저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 세 점을 원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이 녀석들로 인해서 그려지는 삼각형의 모양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얘는 일단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네. 맞아요?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도현아,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야? 2죠. 그러면 이 둘을 봤을 때 어떤 게 보여? 둘이 수직이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삼각형이 그려지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기억이라고 해볼게. 얘를 니은이라고 해볼게. 얘를 디귿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니은하고 디귿을 봤을 때 니은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디귿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들이 수직으로 만날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y는 이라는 기억이 지나가면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들은 직각삼각형을 그리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외접원이다.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번엔 좀 외접 감자가 아니라 외접 원처럼 그려졌네요. 오케이? 외접원이 그 삼각형 밖에 있는 거죠? 외접원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도현아 봐야 돼.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야?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인데. 외접원은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은. 오케이?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의 교점하고 니은하고 디귿의 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삼각형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네. 뭔 소린지 알겠어? 네. 그래서 세 점을 다 구해가지고 원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봅시다. 니은하고 기억하고 교점을 구해보면 여기에다가 y는 2 대입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6 나오나요? x좌표가? 네. 그리고 y좌표는 2 나오겠지. 왜냐면 y는 2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연립해야겠. 기억하고 디귿을 연립해야겠죠. 기억에다가 디귿에다가 기억을 대입하면은 4,2 나오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아까 했었던 거 이들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2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보면은 10 나오네요. 그래서 뭐 구하래 이러고 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R 구하래요. 나 뭐 잘못한 게 없죠. 이거 10 맞지? 100 길이가 10이니까 답이 없어요. 나 뭐 잘못했니? 이거 연립 잘못했네. 이거 여기다가 넣으면 2 나오네요. 2,2네. 2, 잘못이 4. 4 맞나? 저기서 잘못한 마이너스 1,2하고 저거는 뭐라고? 이걸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들의 중점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2 맞잖아. 네. 이렇게 됐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대요. 반지름이 지름이 10이죠? 반지름이 5죠? 네.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이 5. 그러면 얘 더하기 얘 하면은 답은 6 되는 거겠지. 오. 오케이? 예.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1210 한번 볼게요, 같이. 네. (1210을) 보니까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네. 자, x-5y는 0이라고 되어 있고 3x-2y 플러스 13은 0이라고 되어 있고 5x 플러스 y는 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녀석도 특별한 모양을 가진 삼각형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5분의 1? 5분의 1이죠. 네.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네. y 넘기고 이거 나오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이분이 수직이네.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기억으로 하고 얘를 니은으로 하고 얘를 디귿으로 했을 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기억이랑 디귿이 수직이니까 이걸 기억이라고 하면 디귿은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이 둘이 수직인 거지. 네. 그리고 니은을 그려보면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 세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서 마찬가지로 얘랑 이 녀석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교점 구해서 중심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 구하면 끝나겠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1, 2, 1, 2. 여기서 공부해 볼 거는 일단 이름상으로 들었을 때 조금 뭐 간지가 나긴 하죠. 아폴로 니우스의 원. 니 오스 아니에요? 니우스라고 적었는데? 아 니오스나 니우스나 뭐 나라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선 찬영이지만 어디 가면 최영 이러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1, 2, 1, 2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A라는 애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애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PA 대 PB가 몇 대 몇이래요 여러분? 1대2요. 1대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은 계산을 이렇게 맨 앞에서 당당하게 핸드폰을 하실 줄이야. 깜짝 놀랐네. 보고도 못 믿었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도현이는 또 자다 깨가지고 계속 정신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헤딩을 벗어 임마. 쌤이 한번 띄워주시는 것도. 자 가봅시다. 그럼 이거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을 해주면 자 이거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중요한 거라서 지금부터 내가 개고생을 한번 해드릴 거고 이 앞으로 개고생할 필요 없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주어질 거거든. 오. 자 가봅시다. PA 대 다시 이 PA는 PB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P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잡아야겠어? X, Y로. X, Y로 잡아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PA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오케이. 그 다음 PB는 X 마이너스 Y. X-5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도 제곱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 루트를 있으면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버릴게. 이렇게 될 거고 얘 전개 좀 해주면 이게 좌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 y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4 이렇게 있는 거. 네. 오케이? 그러면 다 몽땅 좌변으로 이항을 좀 한번 해볼게. 얘 전개까지 했다 치고 이항하는 거 정리해보면 3x의 제곱이 되겠죠. 네. 4x 제곱에다 이거 뺀 거니까 8x에다가 이렇게 하면 18x 되나요? 네.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25 하면 마이너스 21? 네. 3Y 제곱. 3y 제곱이죠. 네. 는 0. 따라왔어? 이거 양변 3으로 나눠버리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자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2인 네.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원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오. 그림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A가 이런 식으로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2이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런 애가 있겠지. 1대2 내분점.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그걸 내가 P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1대 2 외분점? 외분점도 하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이런 점들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2인 애들 여기 얘네들이 따다다다 찍히면 이런 식으로 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근데 항상 이런 과정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2인 점들, 이 P는 원을 그릴 건데 어떤 원을 그릴 거냐면 A, B의 1대2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될 거야. A, B의 1대2 내분점하고 1대2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성현아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이걸 알면 이 계산이 이 과정이 저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문제를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1, 2가 있는데 지금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B의 좌표가 5,0인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저 원은 A, B의 1대2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가봅시다. 그러면 1대2 내분점을 내가 P1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네. 내분점 M 더하기 N분의 MX2 NX1 콤마 M 더하기 N분의 NY2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0. 0인가요? 네. 이게 내분점인 거야. 1대2 내분점. 네. 그 다음에 외분점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로만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몇 콤마 몇 되니? 마이너스 7 콤마 0 되는 거죠, 여전히. 네.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야? 요렇게? 마이너스 3,0 중점이니까. 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얼마요? 두 사이의 거리요. 8? 8 되는 거죠? 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4. 4 되는 거지. 똑같나요? 네. 똑같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보면 1대2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1, 2, 1, 3을 보면 저 1, 2, 1, 3의 그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겠어? 일단 원이겠고 2대 3은 2대 3 내분점과 2대 3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1, 2, 1, 3 풀어봅시다. 노트에다가요. 네, 프리노트에다 붙여. 1, 2, 1, 3 1, 2, 1, 3 여기만 몇 번을 흔들었는지 몰라요. 잠결 계속 이용했는데 정이 어렵습니다. 들었어, 도현아? 2대 3 내분점하고 2대 3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거야. 풀었어? 너 맞았어 이거? 네. 그렇게 풀었어? 2대 3 1, 1, 내분점? 3, 1, 1, 1, 1, 3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럼 다시 풀어봐. 지금 이거는 내분점 관리를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지. M 더하기 N분의 MX2. 상황 살짝 볼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해서 더해. 외분점은 빼. M 더하기 N분의 MX2 NX1 오. 합이 내분점 빼면 외분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공식 기억나니? 한번 적어볼게요.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하면 m 더하기 n분의 x2 m x1 n y좌표 똑같아. m 더하기 n분의 y2m y1n 둘이 더하는 거. 그럼 얘가 지금 x1 y1이고 얘가 지금 x2 y2인 상황인 거야. 내분점하고 외분점 구요. 구했어? 이거예요. 4번 4번이요. 3번이에요. 16파이. 아닌데? 5번인데? 12파이? 너 나이스. 틀렸어 임마 그거. 내분점 몇 컴마 몇 나왔어? 내분점이요? 응. 내분점 마이너스 1,1 나오고. 마이너스 1,1인데 맞아? 멘트가 나와. 그럼 아니 자다 일어나서 그렇지. 졸면 안 돼. 그거. 도형의 길이가 원의 길이는 무슨 뜻일까요? 원주. 둘레 2파이 r 반지름이 6 나왔어? 6 나왔어요. 그럼 12파이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2, 1, 5로 넘어갈게요. 내가 목놓아 수업했었던 내용인데 1, 2, 1, 5. 자, 봅시다. 축의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축은 뭐랑 뭐가 있어요? X하고 Y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겠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깔고 갈게. 원이 존재를 하는데 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원이라고 해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그럼 얘가 첫 번째로 자 X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접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몇이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길이를 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의 Y좌표하고 같아지는 상황인 거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여전히 얘가 A, B가 되는 거죠. 네. B가 음수인 거지. 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질 건데 이 길이를 B로 표현해보면 절대값 B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X축에 접한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러면 대칭적으로 봤을 때 그럼 Y축에 접하는 애는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을 거야.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둘 다 접하면 둘 다 같아요. 셋 다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 알고 들어가 봅시다. 1, 2, 1, 5. 반지름의 길이는 구했어? 네. 얼마 나왔는데? 여기를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얘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x제곱 더하기 4x 여기다 놔두고 y제곱 마이너스 6a의 y 여기다 놔두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로 이렇게 넘어가나요? 네. 그러면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다가 몇을 더해줘? 4를 더해줄 거야. 여기에다가는 9a 제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러면 9a 제곱 더하기 4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할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이 8a의 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축에 접한대? 뭐요? X축이나. x축에 접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중심의 y좌표가 관계가 있는 거지. 네. 중심의 y좌표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 랑 같아지는 거죠. 양면 제곱하면 되겠다. 네. 요렇게 넘기면 a제곱이 9 뭐가 하라는데? 양수 a의 값은 3 되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1, 2, 1, 6은 그럼 괜찮겠지? 네. 1, 2, 2 이거 가볼게요. 여기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직선을 가지고 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나 자주 얘기하던 거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네. 몇 컴마 몇이야? 2,3. 2,3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2,3 여기를 지나는 직선들을 얘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m의 값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m이 1일 때 이렇게, m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m이 0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m의 값에 따라서. 오케이? 네. 무수히 많은 직선을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O1하고 O2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일까? 한 개요. 한 개겠죠. 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겠죠. 네. 왜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는 이유. 일반형의 미지수가 3개이기도 하고 기하적으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O1을 내가 이렇게 잡고 O2를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에서 얘네들이 상황적으로 얘네들이 다 숫자로 주어진 상황이야. 숫자로.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L이라고 하면 L은 딱 하나로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얘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럼 아까 말했듯이 얘네 다 숫자라고 했지 내가. 네. 그럼 얘도 숫자고 숫자고 숫자죠. 네. 딱 하나의 직선으로 정해진 거 맞지? 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일단 무수히 많을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를 붙여가지고 O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에 K를 붙여가지고 다 적기 귀찮아. 이거 O1의 식이라고 할게요.
O2의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 K의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문제에서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0 1,0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딱 하나 1,0을 지나는 원을 구해보래. 얘는 하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 그거 하는 거 같다. 과학 시간에 이거 안구에 이거 들어가면 아 빛이 거꾸로 맺히고 정상적으로 맺히고 했었던 거. 오케이, 그러면 일단 1, 2, 2의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점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넓이를 구해보래. 그러면 이렇게 적어줄 거라고. K를 이용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 K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K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거야. 이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1,0 지나는 거 구하래. 네. 그럼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었을 때 성립하게 하는 k의 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1,0 집어넣으면 좌변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4 될 거고 1 0 1 0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그럼 k가 얼마야? 2요. 마이너스 2인가요? 아 네. 저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 1,0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k에다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전개해 주시면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는 노란색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1, 2, 6, 4로 넘어갈게요. 서인아 저거 좀 꺼줄래? 자, 이 부분에서 얘기할 게 또 좀 있거든. 질문하지 않았어도 풀어줄 만한 문제들을 따다다닥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거든. 그러면 도형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여기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그려지겠지. 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게 반드시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쏘든 두 개야. 원 위에서 쏘지만 않으면 원 밖에서 쏘면 아무리 가까이서 쏴도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상황으로 가보면 지금 점이 3,-1이래. 그리고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인 상황이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직선이 있을 건데 이 점을 지나갈 거지.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네.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기울기를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직선은 지금 한 점과 기울기가 m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은 루트 5인 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 보면 mx-y 마이너스 3m 1은 0이고 걔랑 원의 중심인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그 값이 루트 5다
라고 하면 미지수가 하나고 관계식이 하나니까 우리는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희나 보여요? 그러면 공식 써주면 d는 루트에 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빵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지. 네. 걔가 루트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거 양변에다가 얘 곱해버린 다음에 제곱해주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이렇게 될 거죠. 네. 자 넘겨버립시다. 4 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 뭐 약분해도 되죠. 방정식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1에다가 이 1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m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두 개가 나왔어요? m의 값이.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하얀색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야. 되시겠어요? 네. 해서 m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정리하고 2분의 1 넣고 정리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뭐 a, b랑 c, d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되겠어? 네. 여기서 특수한 상황 하나 해볼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3,4에서 여기에다가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얘 이 점을 지나가는 다시 그림을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선을 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y-4는 m에다가 x-3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얘 일반형으로 정리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네. 얘가 0,0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써보면 거리 d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빵 마이너스 3m 플러스 4가 나오고 얘가 3 나오죠. 이거 양변에 곱해가지고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랑 지워지면서 m의 값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성인아 보여요? m의 값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었는데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러분 직선 중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은 뭐가 있을까요? y는 이제 1 그런 거. y는 1. 아니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야. 봐봐. y는 1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n의 값을 기울기라고 하죠. m이 0이고 n이 1일 상황인 거지.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떤 상황인 거냐? x축의 수직인 애들. 얘네들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x는 2라고 해볼게.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m의 값이 기울기인 건데 0은 x-2 이거 기울기가 1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죠. y가 없잖아 지금.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y축에 평행한 x축의 수직인 이런 접선이 하나 존재할 거라는 얘기야.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3,4라고 하면 한 이쯤에 있으면서 여기서 접하겠지. 그리고 하나는 안 접해버렸네. 이렇게 접하겠죠. 여기서 나온 m의 값은 이 녀석인 거고 이 녀석의 기울기. 얘는 x는 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되는 거야. 서인아 이거 되겠어?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걸 살펴야 돼. 이 녀석이 반지름과 무슨 관계인가? 반지름과 같죠? 네. 그러니까 이 원 끝점 위에 있는 점인 거지. 그래서 이런 x축과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먼저 저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4,5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그림적인 상황으로 보면 4,5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x는 4 하나 받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 구합시다 라고 가는 거야. 되시겠어요? 오케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거 얘기 하나 했고 넘어가 볼게요. 1274 창문 연다. 너네 이러면 뒤에 있는 창문 열어버릴 거야. 아니, 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엄청 좋아했어. 그 얘기했었지. 우리 때는 10시 이런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 10시 이런 게 없었거든. 학교에서 네. 10시까지 자습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학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수학학원에 도착하면 한 10시 반? 와. 있단 말이야. 그 뭐 영어학원 가면 한 11시 뭐 이랬었어. 그러면 3시간 수업만 해도 막 1시 반 이렇게 끝나.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영어학원에 아파서 빠졌어. 그럼 이제 내일 수학학원에 가. 그럼 수학학원이 끝나고 영어학원 보충이 잡히는 거야. 새벽.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새벽 3시 반까지 막 수업하고 그래. 진짜 무슨 공장도 아니고 미친 시절이었지 진짜. 그거 끝나고 과외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자는 거야.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과외 받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나 조금 형님들부터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서 정시의 비중 아니 수시의 비중을 올리고 정시의 비중을 내리기 시작한 거야. 애새끼들이 자꾸 학교에서 자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때가 한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 요 정도?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그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됐어. 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학력고사다 이런 거 내신 점수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거의 뭐 빵대 100이었었는데 애들이 하도 수업 시간에 자니까.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맨날 문제집 풀고 학원 숙제하고. 자 봅시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1274, 1275, 1283, 1274 가봅시다. 지금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거래요.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더니 그 둘이 수직일 거래. 그럼 어떤 상황일까? 이런 식으로 여기 A라는 점에서 쐈는데 수직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내가 그리는 도형 한번 잘 봐봐. 반지름이랑 접선은 수직이죠. 네. 또 반지름이랑 접선은 수직이지. 네.
그럼 얘도 수직이겠네. 오케이? 그러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죠? 네. 그러면 얘랑 평행하니까 이 길이도 같겠네. 이 길이도 같겠네 하면서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에서 얘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2루트인가요? 네. 그럼 여기도 2루트 2인 상황이지. 네.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8? 1대 1대 몇이에요? 루트 2요. 1대 1대 루트 2 하면 이제 얼마야? 4지. 네. 맞아? 네.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바퀴 한 점까지의 거리가 4다로 풀어주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지금? 0,0. 원바퀴 한 점은 0,a죠. 네. 그럼 이 둘의 길이는 절대값 a겠죠. 네. 이거 그냥 a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4다. 그럼 a는 뿔, 마, 4가 되는 상황인 거지. 4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1, 2, 7로 바로 가볼게요. 자, 원이 있을 거야. 2,0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더니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니까 수직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찍고 요렇게 찍어주면 여기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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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인 거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되는 거죠. 네. 반지름이 얼마인데? 2네요? 네. 그러면 2루트 2. 요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여기가 몇 컴마 몇인데 지금? 0,0. 2,0이야. 여기는 2,a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2,a에서부터 2,0까지의 거리는 a 절대값. 절대값 a가 되는 거죠. 풀마 그리고 아니. 오케이. 2는 풀마 2루트 2. 근데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마지막 1, 2, 8, 3 이거하고 쉬는 시간. 몇인데? 오, 쉬는 시간 할 만한 시간이네. 오. 딱 3분 남았어. 쉬는 시간까지. 와. 졸면 이해할 때까지 안 쉰다. 서희야 일어나. 이거 이해할 때까지 안 쉰다. 근데요. 누가 틀렸어? 나. 오케이. 자, 봅시다. 원 위의 점 P에서 점 A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 P가 이렇게 있을. 어서 들어와. 잘 반갑다. 야. 공범이다 공범. 망고젤리 공범이다. 그래서 훔쳐갔어 너네? 아니요, 전 안 훔쳐갔어요. 얘. 전 안 훔쳐갔어요? 누군가 훔쳐간 거야? 아니, 아무도 안 저는 훔쳐갔어요. 지켜보기만 했어요. 훔쳐갔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방관죄라고 하죠. 아니 저는 그래도 여기서도 누가 막 칼로 찌르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면 철권철권 잡혀가는 거야. 봐주다 자기도 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봐야 돼. 무슨 소리가 들린다. 절대 고개를 돌리면 안 돼. 아직 못 봤어요. 거짓말. 먹었잖아. 거짓말까지. 먹었어? 얘들아 근데- 달라 그래. 얼마든지 줄게. 학생 저 주세요. 지금은 없어요. 아. 자 해봅시다. 역시 범법자가 오니까 수업이 떠들썩해지네. 자 가봅시다. 주동자. 뭐 하는 거냐면요 주동자씨 주동자. 1283 아 페이 그렇군요. 그거 1283번 하고 있어요. 주동자. 답이 4번이거든요. 맞으셨나요? 아 풀고 있었습니다. 아 숙제를 잘 못 해오셨어요? 네. 범법자가. 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쉬는 시간에도 CCTV를 계속 돌리기로 했어요. 괜찮아 다니면. 자 해볼게요. 1283 다시 문제 설명 좀 해볼게요. 원 위의 점 P에서 점 A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원 위의 점. 그러면 얘는 원 밖의 점 A인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인 상황인 거고요.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원 위에 점 P가 있을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네. 자,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점이 있을 건데 이 길이가 3이래. 그리고 이 길이가 5래요. 그러면 여긴가 어느 점을 내가 잡으면 길이가 4인 데가 반드시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겠죠. 네.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3.1인 데는 있어요. 3.01은 있어요. 그쵸. 3부터 5까지 사이에 거리가 되는 점은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해보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3부터 5까지 했을 때 4, 뭐 3.5 이런 식으로 0.5의 단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3.00001, 3.00001, 3.00002, 00003, 00004 이런 식으로 다 존재를 하겠죠. 연속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 위에 점 P가 있을 거야. 이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P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거든. 또 당당하게 핸드폰을 그렇게 아니요 알람 쉬는 시간에 다 가져가 버릴 거야. 알람 와가지고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러면 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A로부터 원 위까지 이르는 거리에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설정을 할게. 어떻게 설정했는지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A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게 최소값. 최소값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A5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1,4로부터 2,0까지의 거리 9, 16, 5인가요? 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5인 상황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반지름만큼 뺀 거니까 3이 되는 거죠. 네. 최대값은 반지름만큼 칠이요. 더한 거니까 7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어떤 점이 내가 어느 점인지 찍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존재를 해서 이 길이가 6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성의가 돼요? 그러면 5인 점도 존재를 하겠죠. 네. 4인 점도 존재를 하겠지.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3인 점도 존재를 하고 7인 점도 존재를 하죠. 네. 자, 3인 점은 몇 개가 존재하겠어? 한 개. 하나밖에 안 존재하겠죠. 그럼 4인 점은 또 여기 하나가 똑같이 존재하겠죠. 두 개. 네. 5도 두 개. 2개, 6도 2개, 7은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3개는 2개씩 있으니까 6개에다가 8개 되는 거지 총. 정수가 되게 하는 거. 와. 되시겠어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아.